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공 관영 매체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 중공 정협 제13기 5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고 다음날 3월 5일은 중공 인대 제13기 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중공 정협 회의가 열리는 날 베이징에서는 7급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한때 모래와 돌이 날아다녀 하늘과 태양을 뒤덮었습니다. 이 강풍은 자금성 태화전 북쪽 대문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네티즌은 하늘이 분노한 것, 땅에 쓰러진 문은 결코 중공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라며 중공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베이징에 불어닥친 강풍에 의해 쓰러진 자금성의 북쪽 태화전에 있는 4개의 육중한 대문에는 모두 주황색 오칠을 하고 금빛 문양이 입혀져 있습니다. 한바탕 세찬 바람이 이렇게 단단하고 육중한 나무문을 쓰러뜨려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일각의 네티즌들은 이번에 열린 양회는 마치 고대의 성대한 큰 행사 같은데 전례 없이 문이 무너졌으니 무슨 징조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고궁의 태화전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의 성대한 예식이 거행되던 장엄한 곳으로 새 황제 즉위, 황제의 혼인, 왕후 책립, 황제 수장 출정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거행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24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중공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각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베이징 주재 유럽연합 및 다국적 대사관이 중공의 턱 밑에서 우크라이나의 조국 방위에 지지를 분명히 밝히며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네티즌들의 질타와 욕설이 가득하고 트위터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브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중앙통신은 3월 1일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되고 대사관 외곽 벽면에 있는 라이트박스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라는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한쪽의 라이트박스가 다음날 엄난한 문구로 스프레이 페인팅된 것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사진도 인터넷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이 사진에 웨이보의 많은 네티즌들이 욕설을 퍼부었지만 트위터에서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각국 영상 기사를 전제하는 한편 트위터 및 공식 웨이보 첫 화면 이미지를 우크라이나 국기로 바꾸고 중영문 해시태그를 달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내보였습니다. 베이징 주재 호주 대사관은 대문의 문기둥을 노란색과 파란색 발광체 등주로 장식하여 야간에 더욱 돋보이게 하고 트위터에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또 중국 중앙통신은 2월 25일 베이징 주재 유럽연합 대사관이 트위터 첫 화면에 EU 12성기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나란히 붙인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밤에는 노란색과 파란색 조명으로 대사관 건물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관도 대사관 건물과 별도로 영국 국기와 우크라이나 국기를 나란히 개양하고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국민을 응원하는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베이징에 있는 다른 대사관들도 트위터나 웨이보에 각각 사진과 글을 올렸고 대사관 밖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걸어 우크라이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공 CCTV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시진핑 중공중앙당 학교에서 열린 2022년 봄학기 청년, 중년, 간부 양성반 개강식에서 시진핑이 연설을 했으며 여기에 왕후닝이 참석했습니다. 시진핑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며 전 세계에서 고립됐습니다. 시진핑이 고립되도록 책사 노릇을 한 장본인이 바로 왕후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일째 이어져 국제사회의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공은 푸틴의 침략을 비난하지 않았고 공식 석상에서는 침략이라는 표현조차 피했습니다. 중국 네티즌 대부분이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이면에는 중공이 주도하는 반미, 반서구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 당근 사이트에는
이데올로기 선정 관리를 담당하는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의 지도하에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모욕하는 일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에서는 인터넷 작가, 언론인, 심지어 학자까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깎아내렸습니다. 일부 좌파들은 더욱 적개심을 불태우며 친우크라이나와 미제국주의자들을 향해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진 한 중국 네티즌은 인터넷과 사회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비하하는 중국인이 대다수지만 모든 중국인이 푸틴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모두가 공개적으로 반러시아, 반푸틴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중앙통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반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동정론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역사 교수 5명은 침묵을 당했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수많은 인터넷 글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공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시진핑의 많은 공개 활동에서는 왕후닝의 그림자가 항상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2013년 6월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하여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왕후닝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화로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시진핑의 사진을 사용하려면 객석에 앉아있는 왕후닝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3일 시진핑과 부인 펑리위안이 러시아를 순방할 때도 왕후닝이 동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3월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왕후닝은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 주요 호위였다고 합니다. 이후 베이징 당국이 갑자기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2018년 6월 시진핑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첫 번째 오정 훈장을 수여했으며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중공 서기인 왕후닝이 참석한 가운데 그가 당과 국가공훈 영예표창 공작위원회 주임의 새로운 신분으로 훈장 수여문을 낭독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천포공은 사실 이념을 담당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후닝이야말로 실제 중공의 두뇌이자 흑좌 사상의 근원이다 라며 왕후닝의 사상 근간과 사상 형성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월 24일 시진핑은 중국과 세계의 사상과 문화의 교차점에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밖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왕후닝이 중공 최고 지도자의 배후 두뇌로서 뒤에서 3명의 중공 총서기를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왕후닝이 미국을 방문했었지만 그는 결코 미국의 민주에 이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장쩌민 당시 중공 상하이 당서기의 마음에 들어 학계를 떠나 베이징의 잔혹한 정계에서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중공 지도부 가운데 왕후닝처럼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게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왕후닝은 이미 시진핑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신문은 왕후닝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등 시진핑의 핵심 슬로건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을 마오쩌둥과 같은 높이로 성격시켰습니다. 미국 유명 언론인 휴이슨 미국 국가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왕후닝에 대한 글이 돌았다며 공산 사상의 배후인 왕후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휴이슨 왕후닝이 비록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중공의 미래 정책을 형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시진핑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는 중국몽, 반부패 캠페인, 1대1로 구상, 넉대전사 외교, 심지어 시진핑 사상을 포함하여 시진핑의 모든 상징적 정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왕후닝이 중국의 미래 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것을 강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탕칭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중공은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기를 안고 태어났다. 이 위기의 결합된 영향은 크다. 중공은 땅의 붕괴를 가장 두려워하며 땅의 존속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죽음을 앞당길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